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게 되는 벤제마. 이거는 저희가 뭐 여러 번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대체자가 케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급부상하는 건 또 하베르츠도 있어서 이 얘기도 한번 쭉 이어가 보죠. 사실 뭐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가 거금으로 이제 선수가 이적을 하거나 좀 첼시에서 조금 이제 잘했다. 이 선수가 나간다라고 하는 선수들을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채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어쨌든 하베르츠 선수가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벤제마 퇴단은 뭐 오피셜이 났어요. 레알 마드리드 이제 공홈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 이 기록을 보니까 레알에서 14시즌. 진짜 오래 있었다. 네. 648경기. 354골. 그리고 타이틀만 25개. 여기에 활용 점정이었던 발롱도르. 그 이제 스탯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 경기 영향력. 벤제마는 동료를 잘 도와줄 줄 아는 선수고 그렇죠. 득점도 득점이지만 그냥 연계 과정에서의 움직임, 공간을 만들어줄 때 움직임 하나만으로 미치는 경기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선수죠. BBC가 해체가 시작이 되고 가장 이 선수가 오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만개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고 저 대학생 때부터 레알 마드리드 있었으니까 진짜 그죠. 오래 있었던 예전에 거죠. 이과인이랑 주전 경쟁했던 그래. 시절 그래서 이과인 갔죠. 물론 그때는 사실 어. 이과인이 좀 더 잘했을 때도 있었어요. 벤제마가 처음에는 그렇게 막 잘했진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벤제마랑 이과인이랑 그렇게 막 이 차이가 없었던 시기였어. 근데 갈수록 이제 벤제마가 좀 올라왔고 맞아요. 호나우두 연계도 잘해줬고 그런 사실 모습들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과인이 앞섰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살아남은 건 벤제마다. 맞아요. 네. 살아남은 살아남은 자가 강한 강자다. 사람입니다. 맞아. 네. 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강한 거다. 강하죠. 강하죠. 네. 네. 비슷한 얘기가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고. 난 무슨 차이인가 했어 지금. 네. 자, 로마노는 이제 벤제마가 사우디의 이제 알 이티하드. 여기가 이제 그 원조 알깡패죠. 그쵸. 네. 예. 예전에 이제 K리그 클럽 대표적으로 이제 성남이 이제 그 5대 0으로 원정 가가지고 홈이었나? 홈이었어요. 그게? 원정 가서 이기고 네. 홈 와가지고 5대 0으로 져가지고 그때 이제 알 이티하드 이제 알깡패다. 2004년에. 그리고 2011년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전북이랑 4강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1, 2차전 함께 전북이 이겨서 올라갔는데 이때 제가 이제 이 아리티아드에 대한 기억이 나쁜 건 그때 이제 조성원이랑 아리티아드 어떤 선수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조성원은 그냥 박치기를 당해 넘어졌거든요. 네. 근데 주심이 경고를 줘가지고 누적으로 결승전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결승전 조합이 원래 심우현 조성원이 진짜 원래는 그때 극강의 그랬지. 센터백이었는데 네. 심우현 임유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팀의 리더 주장이 없다 보니까 결국 전북이 너무 아쉽게 알사드한테 우승컵을 안방에서 좀 넘겨줬었죠. 그렇죠. 근데 진짜 아리티아드가 진짜 좀 우리 입장에서 되게 껄끄러운 팀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중동에 좀 껄끄러웠던 팀이 아리티아드, 뭐 에스테그랄. 에스테그랄이 예. 원정이 좀 안 좋거든요. 예, 예. 아릴날도 사실 아릴날도 상황이 마찬가지야. 그렇게 좋지 않고. 맞네. 근데 그 팀 중에 하나 이제 아리티아드인데 아리티아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에서 또 좋은 성적을 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리티아드로 이적 준비 위해서 다음 주에 사우디를 또 방문한다고요. 그래서 발표가 계획대로 착착착착 돌아가면 다음 주에 오피셜 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도 뭐 레알 떠나는 거 오늘 얘기했는데 예상하지 못해서 공격수 영입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벤제마가 지금 받는 금액이 산티아고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2년간 4억 유로 한 5,600억 받는다고. 와, 이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선수 중에서 연봉 높고 막 연예인 중에서 정말 잘 나가시는 분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야. 대기업이지. 대기업이야. 대기업 메가 거의 그래. 진짜 졸라 큰 기업이지. 야, 말도 안 되는 돈이다, 진짜. 이제 그 누누 밑에서 뛰고 있는 그 벤제마를. 그 제가 이게 어설프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귀멸의 칼날 작가가 뭐 6천억 벌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3천억. 3천억인가요? 그게 이거 다 헷갈려가지고 주유인가? 주유가 그때부터 연봉 1억이어서 지금까지 벌어도 그게 안 한 푼도 된다. 안 쓰고. 막 그런 얘기 그거 있더라고. 침착맨 채널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짤로 봐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맞나? 주유 맞았나? 야, 근데 5,600억이면 저게 얼마야? 그치. 와. 대단한 거고. 어쨌든 올 시즌에 이제 아리티아드가 또 사우디리그 우승을 해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벤제마의 영입으로 이제 공격진을 더 부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우디 근데 리그 자체가 약간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스타 선수들을 더 긁어 모으겠다. 왜냐면 제 생각에 맞아요. 그게 또 신호탄이 예. 결국은 가장 큰 스타성을 지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영입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사우디가 그 골프리그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 그 리그들 있잖아. PJ 이런 리그가 있잖아. 근데 그런
그런 선수들이 오려면은 뭐를 해주면 오겠습니까? 상금을 높여준 거잖아. 그런 식으로 스포츠에도 엄청 투자하고 있어 여기. 야, 제 생각에는 이제 곧 있으면 게임에서도 네. 사우디 리그 케미 받으려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우디 리그 케미. 네임 밸류들이 장난이 아니거든. 사우디 케미. 그래 사우디 케미. 싸케. 싸케. 뭐 사실 메시도 아 그치. 지금 얘기가 계속 있고. 나오고 있고 뭐 라모스도 이제 팀 떠나잖아요. 라모스도 사실 파리에서는 말미에 그렇게 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명성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은 주전 구상에서 좀 멀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나가겠다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사우디 리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 이제 자본력이 엄청 세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일화는 제가 2020년도에 그 23세 챔피언십을 갔잖아요. 우리 결승 상대가 사우디였어요. 근데 그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AFC에 지정해주는 호텔들이 있어. 네. 여기에 묵거라. 근데 사우디는 싫어. 다른 좋은데? 좋은데 하고 훈련장 내려가면 바로 있어.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 훈련장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벌금을 내요. 예예예. 이동을 하면? AFC에서 이렇게 뭘 정해줄 거 그치, 아니야. 그치, 그치, 이렇게 그치. 하라고. 예, 근데 그 옮기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 호텔에서 여기 훈련장 쓸게. 훈련장 잔디 끝발라. 엄청 좋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역시 얘네는 자본이 예. 대단하다.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극히 자신감이 일부지 사실 네. 그런 부분은.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벤제마 외에 라모스도 영입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벤제마 대체자 누구냐? 일단은 케인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있으면은 시어러 기록을 넘을 수도 있다. 근데 트로피를 위해서는 레알 마드리드 이거 너무 좋은데 얘기하고 있고 비드 나오는 게 1,600억 정도인 거예요. 그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일단 1번 대체자는 해리케인이고 이제 그런 거죠. 그 사실 레비 입장에서 우리가 아마 저번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레비 입장에서 케인 만약에 뭐 맨시티, 뭐 맨유 이런 팀으로 가면 얘기했다 맞아요. 뭐 토트넘이 맞아요. 실질적으로 예. 우승 경쟁자라고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리그 경쟁자잖아. 그쵸. 부메랑이 될 수 있잖아. 맞아요. 만약에 케인한테 골 먹히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돈은 벌겠지만 그쵸. 판매 수익으로. 그래서 이제 레비 회장이 잉글랜드 클럽으로 이적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사미 목벨도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케인 가족이 일단 지금 런던에 정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드리드로 이주하려면 그 아내 KT가 지금 임신 중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넷째 임신 중이라서 이게 사실 가족 문제가 선수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그죠. 하나입니다. 가족분이 이제 만약에 영국 생활에 좀 불만을 느끼는 경우에는 그냥 리그를 옮기는 경우들도 외국인 선수 맞아, 중에는 꽤 맞아. 있어요. 근데 외국인 선수가 아니고 잉글랜드 선수 아니야.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랑 토트넘이 지금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어째 관계가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판매됐었던 선수들이 뭐 모드리치, 네. 뭐 우드게이트도 있었고, 가레스 베일, 뭐 반도바르트, 그리고 뭐 레길론 레길론, 관련해서도 그쵸. 거래가 또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토트넘과 레알 사이에 그런 이적 시장은 열려 있다. 네. 그래서 케인들도 사실 뭐 완전히 간다, 완전히 안 간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힘들다. 근데 어쨌든 누구와 되었든 레비하고의 어떤 딜 자체는 누구나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는 해요. 레비가 그만큼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근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이 프리미어리그 내 경쟁팀에게 팝는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꺼려질 수 있고,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당장의 단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상위 구단으로 해리케인을 보낸다라는 명분이 가장 명확한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메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토트넘 입장에서도 만약에 정말 판매를 해야 된다면 레알 마드리드를 선택하는 게 다른 팀들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 영상 때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호셀루 뭐 이적시킨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호셀루는 벤자마의 대체는 아니니까 벤자마 이탈이랑 연관이 없는 거고. 왜냐면- 벤제마 대체라도 네. 주전급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호셀루 이적 봐봐. 지금 뭐 해리케인 이적도 뭐 나오긴 했지만 호셀루 이적은 벤제마가 팀 떠나기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벤제마가 떠나는 여부랑은 관계없고 백업 공격수. 백업 공격수죠. 그러니까 벤제마가 없을 때 누구를 주전으로 내세울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셀루가 거론이 됐었던 거고, 지금 그 마르카인이 호펠디가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호펠디 말도 딱 그겁니다. 벤제마 이탈 연관없다. 이거는 이제 마리아노 디아스가 어째 나갈 거기 때문에 백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에 대한 영입을 하고 싶고, 케인은 안첼로티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레알 마드리드의 팀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그리고 뭐 사실 이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대체자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레비 회장이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니라면 케인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하고, 이미 선수 측과 첫 접촉은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단과 구단 간의 딜도 있겠습니다만 선수와 이 구단 간의 접촉, 이건 역시도 우리가 좀 아무래도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케인이 만약에 레알로 간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벤제마의 대체자로는
너무 최적이지. 진짜 최적이다. 진짜 최적이죠. 플레이 스타일도 너무 잘 맞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베르츠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일단 요즘에는 그 레알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 맞아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레알상 하베르츠는 딱 그거에 부합해요. 키도 크고 하얗고 잘생기고.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선수의 기량으로 봤을 때 기량이 레알상인가? 최근 몇 년 동안의 그 첼시에서의 폼은 사실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그쵸. 결정력이라든지 경기 영향력과 같은 부분들이 하베르츠는 오히려 좀 아쉬움이 드러났던 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로마노 얘기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하베르츠를 원하는 건 맞는데 구단 사이에 뭐 직접적인 접촉은 없고, 그러니까 첼시는 열려 있다. 왜냐면 어쨌든 첼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정리가 우선이거든요. 그쵸. 여기는 FFP도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스쿼드가 너무 너무 많아요. 생겼어, 양이 스쿼드가. 너무 많아. 네, 그래서 판매할 수 있긴 한데 돈이 중요하다. 뭐 얼마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겠고, 뭐 개인적으로 레알과 하베르츠의 궁합에 대해서는 좋다. 좋다? 첼시 입장에서. 네. 아니 비싸게 일단 비싸게 돈을 주고 사왔으면 좋겠다. 첼시 팬분들은 뉴스를 보자마자 아니 무슨 이게 일이야 뭔 하면서 땡큐야.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니, 나도 이거 기사 보자마자 이거 뭔 소리야 하고 봤는데 진짜 진척이 되고 있는 일이더라고. 왜냐면 또 나오고 있는 그 언급되고 있는 이적료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지금 보면 적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첼시 입장에서 설레만한 소식, 레알은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아니 뭐 그런 7천만 유로 이런 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하베르츠가 이제 쭉 보여줬었던 그 커리어만 생각하면 좋다. 그치. 네. 첼시에서 나가는 거 좋다. 약간 말도 안 되는 느낌이지. 네. 상위 팀으로 보내주는 현재로서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더 위쪽에 있으니까. 사실 이제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 이제 좀 세야죠. 첼시 출신? 맞아. 이든 해저드? 그분은 이제 상호 해지하셨거든요. 네, 얼마 전에. 마드리드랑. 네, 상호 해지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아자르랑 케이스가 완전 다르지. 아자르는 진짜 프리미어리그 킹이었고 이렇게까지 망가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베르츠에 대해서는 사실 좀 스탠스가 저는 애매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레알 구단이 원할 수는 있는데 팬들 입장에서 하베르츠? 이 반응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다. 글쎄요, 뭐 근데 하베르츠 입장에서도 환경이 좀 달라지는 거기는 해요.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뭐 최전방 공격수가 또 보강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왼쪽에 비니시우스 덕분에 공간이 꽤 쉽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뭐 호드리구 같은 선수들도 역시 영향을 좀 보여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베르츠가 첼시에서 뛸 때보다 좀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된 채로 플레이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어쩌면 하베르츠가 좀 더 자신에게 공간이 열렸을 때 첼시 때보다는 나은 폼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근데 공간이 유무와 별개로 하베르츠의 그 결정력 문제와 볼 간수가 좀 녹록치 않았던 문제가 과연 첼시에서 레알로 이적한다고 해서 극적으로 반등을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만 놓고 보면은 일단 이 선수는 좀 멀티 포지셔닝이 가능하긴 합니다. 최전방 톱도 되고 세컨 톱에도 세울 수 있고 측면으로 약간 뺄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재다능함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좀 매력 포인트로 된 것 같다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사실 좀 반기지 않는 영입이죠. 그러니까 이게 야구는 워낙에 이제 기록 세버매트릭스 해가지고 이 선수가 우리 구장으로 왔을 때 그리고 우리 쪽 리그로 왔을 때 얼마나 잘할지가 좀 가늠이 되거든요. 축구도 어느 정도 저는 득점 관련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 30골을 매 시즌 박는 선수가 라리가에 오면은 그래도 기록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이가 좀 젊다면. 근데 하베르츠가 올 시즌 리그에서 7골 넣었거든요. 그리고 첼시랑 계약 기간 25년까지예요. 그래서 좀 남았단 말이야 계약 기간이. 두 자릿수가 아니죠 하베르츠. 사실 뭐 두 자릿수. 아니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 대체로 공격수를 7천만 유로에 데려왔는데 한 10골 정도 넣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겠냐고. 근데 만약에 이제 케인이 와 레알 마드리드에.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베르츠 링크도 계속 떠가지고 뭐 영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왜냐면 레알은 지금 아센시오 맞아요. 어쨌든 그게 있으니까. 그죠. 나간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적료만 좀 적절하다면 일단 케인이 1순위로 되고 그 다음에 하베르츠가 들어오는 그림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올 시즌에 하베르츠가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중앙에서 안 되니까 오른쪽 측면으로 빼가지고 중앙에서 공 연계시키고 오히려 하베르츠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쓸 때가 있었거든요. 첼시가 잠깐 중반기였는데 그때 좋았을 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쓰면 하베르츠는 저는 첼시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도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 반대입니다. 예. 찜찜하더라고요. 예, 쉽지 않아요. 하베르츠 관련해서는 아마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도
왜 하필이라는 그런 스탠스가 저는 좀 나올 것 같고 이제 첼시 팬들은 제발 사주세요. 아, 네. 그렇지. 왜냐면 어쨌든 그 돈으로 이제 또 추가적인 다른 보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아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레알 마드리드 최우선 타겟은 해리케인일 수밖에 없다. 네. 해리케인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다 누구 갈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텐트.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파란색 그 프로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주 좋은 판매다. 아주 좋은 이적이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내 사랑 반통수 하베르트 리가 가면 잘할 것 같은데 PL보단 경합 덜하다. 근데 뭐 프리미어리가 좀 피지컬적으로 좀 빡센 리그긴 하죠. 네. 근데 그래도 라리가 역시도 그래도 안 될 거야. 간격 같은 부분들 조절을 잘하기 때문에 견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폼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저 아프리카 채팅방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에서도 발베르데보다 못할 것 같은데 전 저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 맞아. 그리고 하베르츠가 냉정히 지금까지 측면에서 보여준 커리어가 막 좋았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냥 뛸 수 있다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쪽에서? 윙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우측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고 네. 이런 모습이 사실 좀 좋았던 거지. 거기서도 역할을 또 새롭게 부여를 해야 되니까. 얘가 측면으로 가가지고 꽃게 하고서 크로스 올려주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